정리를 하자면, 정리 잠깐 할게요. 중간에 여기 사는 사람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젊은 부부라서 그런지 남편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가 일을 서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 직장이 있어. 그게 뭐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고 뭐 나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애들도 있는데 이 애들 교육이나 애들 육아를 공동으로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의 핵심 어떤 생활 공간은 주생활 공간은 그 공동 작업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주방과 식당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이게 주생활 공간인 거예요. 이 주생활 공간인데 여기다 좀 추가시켜야 될 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육아 문제를 좀 빼먹었어요. 애를 돌봐야 되거든요. 애를 돌봐야 되는데 뭐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고 아빠가 요리하고 있을 때 옆에서 애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그룹이 크게 4개로 생겼어요. 남자 그룹, 애가 이제 뭐 있거나 딸 둘일 수도 있겠지만 남자 그룹이 있고 여자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 그룹이 있고 애들 그룹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그룹별로 생활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자기만의 생활인데 개별 생활에 해당되는 것들이 크게는 침대와랑 화장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집은 애들은 그냥 한 침대에서 다 자는 것도 있긴 있어요. 2층 침대로 자든지 한 침대에서 자든지. 근데 저희가 잡은 거는 침대는 별도로 생각을 한 거죠. 좀 독립성을 우선시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애들 독립성 우선시해서 침대를 애들 것도 별도로 하나씩. 그렇다고 이제 부부 것도 별도로 하나씩 주는 건 아니고, 부부 침대는 하나로 줬잖아요. 부부를 별도로 주면 좀 안 되겠지? 날짜 맞춰가지고 야 오늘은 합방이다 이런 건 이런 건 아닌가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고 이 공동 작업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남녀 평등 사상이 일단 깔려 있고, 이 상황도 여기 구조도 남녀 평등을 넘어서서 이제 가족 구성원들 간에 각각의 이제 평등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업무도 같이 분담을 하고 가사 업무도 같이 분담을 하는 거죠. 애들이 못할 때는 육아의 대상이 될 때는 이제 그 케어를 할 수 있는 이제 부부가 그걸 분담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각자의 개별 생활이 이제 일어나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개별 생활에서 최소한의 자기가 이제 단도리를 해서 자기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서로 커뮤니티를 할 수도 있는, 커뮤니티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그러지? 마주침이나 아니면 느끼거나, 아 제가 지금 저기서 뭐 하고 있구나, 소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좋은 말로 쉽게 하면은 뭐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저기에 지금 내 동생이 있다, 아니면은 뭐 내 와이프가 있다, 내 와이프가 이거 뭘 하고 있다, 그걸 되게 쉽게 소통하고 쉽게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오프닝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 오프닝이 뻥 뚫려가지고 사무실 뭐 하는지 뭐 하는지 보이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저는 조금 드는 게, 저희 작업의 어떤 평면 구성에서의 이제 시작이 기존의 평면 구성 자체에서 어떤 위계가 있으니까 가족 간의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한 거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자체를 이제 설정할 때 지금 이제 젊은 부부로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 한번 짜본 거지만은, 이런 거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뭔가 현재 상황에 어떤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치유하기 위한, 가족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가족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도 평면 구성에 있다고 봤고, 또 다른 이유로 이제 가족의 문제들이 발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희의 어떤 공간 구성이 그런 것들을 풀어줄 수가 있다는 거를 제안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왜냐면은 세부적으로 어느 가족 누구한테는 뭐 개인 침대를 제공하고 뭐 더블 침대를 제공하고 이거는 어차피 들어오면은 또 다르게 또 사용할 거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서 같이 뭐 침대를 놓고 같이 살게 하면은 마주치면은 이제 또 뭐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다 조금 거리 둬야 된다면 레벨이 다른 같이 이렇게 독립적인 방을 쓰면서 서로의 어떤 그런 시선을 오가기 때문에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이렇게 좀 어필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나는 한 가지를 어필하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 집을 지으면 이게 한 40년 동안 유지가 될 거예요. 40년 동안 이제 서 있겠죠. 거기 땅에. 그리고 그 가족이 40년 동안 살겠죠. 사는데 그 40년의 스펙트럼에서 어느 정도 안 좋은 상황까지도 예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형제가 싸웠을 때, 부부가 싸웠을 때, 사이가 틀어졌을 때, 그랬을 때도 크게 야 여기선 진짜 안 되겠다 해서 뭐 한 명이 호텔 방으로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침대를 왜 각자 하나씩 주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가족 구성원이라는 게 이 사람이라는 게 누군가랑 같이 있을 때 그게 특히 가족이면은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서로 오픈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인 거를 좀 더 거리를 두는 거죠. 이 침대랑 이 침대랑 거리를 두고 대신에 그 사이에다가 뭔가 공간을 주는 거죠. 그게 지금은 오프닝 그 보이드로 나타나는 거예요. 중정으로. 그래서 이 중정이란 걸 뒀는데 거리를 떼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팔을 부대끼는 건 아니지만 한 2m, 3m 떨어져서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죠. 방문을 닫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걸 통해서 공유하면서 이쪽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걸 준다가 전제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좋은데 저는 이제 그런 관계 지금 뭐 각자의 공간도 필요하고 애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어렸을 때 다르고 좀 컸을 때 다르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떨어놓고 이러한 공간 상황에서 살아야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규정하는 건 조금 규정하고 그렇게 딱 집어 넣어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형하고 같이 침대 쓰면서 같이 몸을 부대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친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했어도 친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저희는 집에서 가정교육을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더 이런. 그러니까 어떤 가정교육을 시켰는데요? 저는 무조건 형하고의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따로 방을 준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같이 줬어요. 같이 주고 친해지고 나중에 너네 방 거기에 이렇게 정해주시지는 않았어요. 같이 써라, 저희 공방 해라 이러진 않고 저희 나름대로 방을 분리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는 계속 그렇게 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그런 것들은 계속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 같아요. 변하기 때문에 침대를 하나를 딱 넣어주는 것보다는 여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조금은 열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버님이 어떤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저희 집이 좀 특이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희 집에 가면 방을 아예 안 써요. 그냥 거실에서 다 같이 자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특이한 케이스야.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엄청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고 지금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제가 이제 아파트 평면에서 문제라고 봤던 어떤 위계 구조, 그 수직 구조 이거를 별로 아닌 거 그걸 안 받고 자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평면이 안 맞아서 거실에서 다 같이 자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안 맞으니까 평면이 어떤 삶의 철학을 반영시키기에는 이 아파트 구조가 안 맞는다고 보시는 거죠. 본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제로 하다 보면.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은 맞아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처음에는 그 각자의 어느 정도 그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 하나 더 넣으면 되게 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라고 보는 거죠. 네, 네. 그게 맞다. 예,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여기에 다른 것들이 뭐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화장실은 그럼 어떻게 할까에서 화장실 문제가 되게 중요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화장실을 계획을 해놨는데 이거를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은 안 쓰면 예, 안 쓰면 모자라 붙여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할 문제인 거고 일단은 어느 정도 구성을 해놓은 다음에 네. 만약에 이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끝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끝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인 것 같고 지금 민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집에서 하시는 아버님 어머님께서 뭐라 그러지 스타일이 되게 다르신 것 같아요. 보통이랑. 얘기가 되게 뭐 계속 뭐 끝없이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러면서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이 얘기가 없으면은 아니, 평면이 그러니까 끝없이 내가 바뀌는 거 이 같아요. 얘기가 평면이 끝없이 바뀌는 걸 말하세요. 일단 공동작업 얘기도 좋고 이런 민수 씨가 얘기하는 건 약간 가변성에 대한 여지도 좀 많이 주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누가 와서 할지 모르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가변성보다는 네. 이랬으면 좋겠어. 가변성도 오케이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의 프로토타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와. 우리는 막 대충 살았어. 와서 살려고 하는데 아 이렇게 하면은 가족들 사이가 좋아질 거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뭐 삶의 방식 베스트한 삶의 방식은 없어. 사람마다 다르고 가족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아파트 평면에 살아오셨는데 여기에서 이런 공간이 있으면은 가족 간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또 가족 간에 또 유대감이 생기고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 추천합니다. 강추. 하지만 싫다면은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하시거나 인테리어 다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을 이제 어떻게 제안할 건가를 이제 고민하는 거고 그러면서 처음에 시작한 게 이제 공동 작업, 뭐 그룹 작업, 개별 작업, 프라이버시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사실은 건축 인테리어가 들어오기 전에 건축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은 사실은 이런 시를 지금 우리가 어차피 공간은 다 나왔어. 계단이 픽사돼 있고 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설비가 어디에 설비가 들어가냐에 따라 화장실 위치, 주방 위치 이런 것들을 픽스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그 얘기를 해볼까 이제? 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다이어그램 충분히 그릴 수 있겠지. 네. 이 상태에서 좀 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나가봅시다. 지금 봤을 때 이 응접실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이 없어요. 다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미수 씨한테 물어봤어. 응접실은 뭐 하는 곳이에요?라고 물어봤어. 여기 수납을 쫙 들어가는 거지. 응접실은 이제 손님 맞이하는 공간이면서 외부와 나의 연계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응접실이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응접실의 프로그램을 조금 이렇게 다양해서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응접실이 단순히 응접실로도 쓰지만은 뭐 없는 공간이 이제 서재가 응접실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좋다. 그러면은 나중에 또 서재 구역을 딴 곳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자, 층별도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제 여기 1번이 이제 현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이 아까 형이 그리려고 했던 거 여기가 이제 응접실이잖아요. 그 다음이 여기가 이제 주방 식당이고
그 다음이 뭔가 공간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공간이 있을 테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일단 크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뭐 화장실 같은 거.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공동 공간이다. 공동 이 집을 한 공동 가사 업무를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딱 보면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그 기능들을 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공동으로. 아까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이게 꼭 방해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 네, 저는 그게 그 기능이 이제 여기까지 확장을 한다면은 지금 다락 1로 나왔던 부분이 또 방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그럴 수 있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가 뭐 안방, 방방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큰 침실 여기 나오고 작은 거 2개 주고 여기서 딸려오고 이렇게 해서 있지 않나? 네, 그럴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이제 붙여볼게요. 주방 식당에 필요한 기능이 뭐가 있었냐면은 당연히 뭐 식사 관련된 기능이 있겠죠. 식사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세탁 기능. 세탁 기능을 넣는 건가요? 인접했으면 좋겠어. 인접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생각하는 거는 응접실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여기에 있을 수 세탁, 있겠다. 욕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세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세탁, 다림질, 세탁, 건조, 다림질, 이런 거라든가 거기에 비춰서 뭐 욕실도 붙을 수 있다고 하고. 근데 욕실은 사실은 이거 세탁 물을 쓰는 거라서 합치는 건 좀 아닌 것 같긴 해 사실. 그래서 어쨌든 샤워, 샤워를 여기다 붙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샤워실 같은 거. 공동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같이 하는 거 아니니까 좀 옷방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세탁이 있으니까 건조시켜갖고 옷에서 정리하기 좋을 것 같아요. 드레스룸 쪽으로 놔뒀구나. 안방에 있는 게 아니고 뭐 안방에 안 있고 여기서 화장도 여기서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거라고 했을 때 좀 상상을 해보면은 자녀들이 바쁜 아침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빨리 옷 입고 그냥 탁툭 나가는 것보다는 모든 아침에 준비할 상황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나는 다 잠 자고 내려와서 밥 먹고 있고 어머니는 이제 있고 애들은 여기에서 뭐 준비하고 학교 가 준비하고 바로 밥 먹고. 근데 방에서 할 거 다 하고 나와서 밥만 띡 먹고 그냥 저녁 있으면 하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뭉쳐있으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화장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 드레스룸 그런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어머니가 세탁을 하고 이렇게 빨래들이 이제 자녀들 방에다 넣어주잖아요. 그럼 이제 또 엄마 뭐 양말 어딨어? 속옷 어딨어? 그거 어딨어? 그거 빨았어? 여기 맨 위에 있는 방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머니 아래에서 바빠 죽겠는데. 네가 챙겨야 되지. 그렇죠. 스스로 챙겨야 되는 건데. 빨래가 끝나면 그냥 여기다 다 넣는 거지. 드레스룸. 물론 그거는 뭐 가족의 시스템이긴 한데. 이거 그러면은 우리가 만드는 거지 뭐. 드레스룸이라기보다는 그냥 옷 창고라고 봐야 되나? 여기는 옷 관련된 거. 그래. 근데 사실 그러면은 딴 방에 그 옷 관련된 거 부피를 굉장히 줄 수 있어요. 있긴 있어야지. 있긴 있어야지. 왜? 옷걸이만 이 정도가 있으면 되죠. 옷걸이. 당장 입는 거만. 그리고 옷이 생각보다 많아요. 겨울 옷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옷 방이 아예 필요한 거야. 이렇게